제가 누군지 아시겠지라? 저는 일단 중앙을 맡고 있는 박세진입니다. 제가 관촌교당에 입교한 지는 원기 91년도 2월 27일 날 앞에 계신 그 지사님의 연원으로서 입교를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집에서 쉬는 시간이었었는데 지사님의 소개로 해서 원불교 교당에 저 어린이집에 버스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기로 해서 입교를 했어요. 벌써 그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자리에 처음 서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무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그런데 16년 동안에 다녔어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없어요. 제가 왜 그러는지, 머리가 안 들어서 그러는지 신앙심이 부족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법규 시간에도 교무님의 그 설법 듣고 저만고 가서 신발 신고 보면은 다 잊어버려요. 몰라서. 그때 당시에 제가 상당히 그 원불교에 대해서 좀 실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원불교를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법회 시간에 보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도 반야신경이나 이론상 서문 같은 걸 줄줄줄 외우시는데 저는 이 교전을 보고 더듬더듬 읽어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짜증을 내고 그냥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를 나갈까 말까도 생각을 했는데 어떤 교도님께서 그분이 지금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세진님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착 주면은 그 콩나물이 물 한 바가지를 다 먹고 자라는 것은 아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뭘 들으면 잊어버리면서 조금씩 아는 것이 인생인데 세진님만 그러는 것이 다 그렇다. 그래서 그 교도님의 참 좋은 조언을 듣고 열심히 교당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신평에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전주에서 교당을 다녔어요. 전주에서 다니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삼진 교무님께서 세진님 우리 원불교는 어느 교당에 가도 다 똑같으니까 전주 가까운 데로 나가십시오. 굳이 전주에서 먼 곳 관청까지 꼭 와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서신교당으로 옮겼었어요. 서신교당에 딱 가보니까 우리 관촌교당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선 딱 하니 교당도 굉장히 크고 교도님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도 교당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트이는 게 큰 그 혈안판이 있는데 누구누구는 몇 단 누구, 법명은 뭐시고 본명은 뭐시고 사진을 붙잡고 다 해놔서 그 많은 교도님들한테 그게 아주 좀 특색이더라고요. 어떻게 됐다면 그 서신교당을 제가 다니다가 제 가정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보따리를 싸가지고 신평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신평으로 올 때는 금이환영이 아니고 그야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저희 가족들이 신평으로 진짜 이불 보따리만 싸가지고 왔었어요. 저는 그 신평에 있는 농작도 조금 하는데 그걸 지으면서 저희 집사람은 전주에서 남아가지고 병원 식당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야말로 중화할 부부가 됐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았었습니다만은 중말 부부로 산다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뭐가 제일 힘드냐면은 밥에 먹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밥이야 그냥 전기밥솥에 꽂으면 되는데 반찬 만들 줄을 몰라가지고 저 집 식구는 반찬 만드는 게 뚜닥뚜닥 맛있게 만들어도만 저는 그것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상당히 애먹었습니다. 밥뿐이 아니고 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부부가 떨어져 산다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필경 저희 집사람들이 신평을 와가지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둘이 농사 지면서 제 집사람 나이에 걸맞지 않게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호강스러운 사람 같으면은 요양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입니다. 제 집사람이. 저 하나 잘 못 만나가지고 참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항상 안쓰럽죠, 제가. 그러던 어느 날 지난 7월 17일 날이 저희 집사람 생일이었어요. 제 큰아들이 저희 부부하고 아니면 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여행을 가자고 그래서 제가 좀 가까운 여수 쪽에 가가지고 1박 2일을 하고 왔습니다. 산중 사람이 저 바닷가에 가서 바닷바람도 좀 쏘이고 저녁에 나가서 이제 식사도 맛있게 하고 호텔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저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그냥 술 한잔 먹고 자는 척하고 있는데 저 어머니하고 둘이 모자간에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큰아들이 저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우리 집안이 행복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생활하지 마십시오. 돈이 정 필요하다면은 농협에 가가지고 대출 받아서 얼마든지 쓰세요. 빚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갚아드릴 테니까. 저는 이제 자는 척하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속으로 그래도 흐뭇했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둘을 낳았는데 헛되이 키우지는 않았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 자식들한테 돈 달라고 손 벌릴 일도 없고 아직은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희들 둘이 열심히 아직은 건강하니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가진 것은 없지만 저희 두 사람 두 부부는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마음적으로는 부자예요. 솔직한 얘기가. 이제까지 그 부부간이 그렇게 살면서 저희 부부는 종교가 달랐었습니다. 저야 집사람은 여기도 기독교가 많은데 전주까지 다녔어요. 전주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전주로 다니고 저는 이제 관천 교당회를 다니고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아요. 서로 말은 안 해도 그런 갈등이 많았습니다. 당신 원불교에 나와 그 소리도 않고 못 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집사람도 당신 기독교 갑시다 그런 얘기도 못 오고 서로 일요일 되면은 자기는 전주로 가고 저는 이쪽으로 오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작년도에 그 원불교 입교를 했어요. 입교한 계기가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생활력이 강한지요. 너무 자기 자신을 혹사를 해요. 들이가서 일을 해도 캄캄해가지고 호미 자루가 안 보일 때까지 일을 해요. 산속에서 일을 해도 그리고 혼자 캄캄할 때까지 일을 해요. 호랑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새도 직장에서 퇴근하면은 뭘 하는지 간에 저 혼자 밥 차려주고 혼자 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불만이에요.
그러다 집사람이 원몰교에 입교한 동기가 뭐냐면은 그때도 이렇게 그 밭에 일하러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게 월남 모자 있잖아요. 월남 모자. 그걸 쓰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내리막길 가는데 월남 모자 바람에 이렇게 눈을 딱 가려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부리기도 안 듣고 그러니까 저 밑에 낭떠러가 가지고 쳐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팔목이 이게 하나가 골절되었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퇴원해가지고도 짊어지고 다니면서 팔을 짊어지고 다니면서도 요양보호사 일을 다녀요. 그러다니 팔이 나설만 했는데 거의 나았는데 우리 앞집에서 저녁에 초대를 받고 이제 그리 갔었는 건가 봐요. 거기서 이제 놀다가 그 집 현관 앞에 나오다 넘어져가지고 다음에 이 팔이 또 부러졌어요. 이제까지 가정에 우환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우환이 생기고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하기도 창피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엎친 데 겹친다고 얼마 후에 저희 작은 아들이 저 광양에서 살았었는데 덤프차를 사가지고 덤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 25톤 큰 거 그저 추리라 덤프, 이거 전라북도는 그런 차가 없대요. 저쪽 전라남도는 많은데 그걸 그 가지고 아마 전국에는 제주도만 빼놓고 다 다닌다고 그래요. 차로 제주도만 빼놓고 다 다녀요. 근데 이렇게 차 이렇게 덮개가 있어. 덤프차 덮개가 작동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손을 보러 위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덮어지니까 차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세면바닥으로. 머리가 깨지고 허리가 골절되었습니다. 대형 사고가 났었어요. 대형 사고. 포항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전남대학 병원을 와가지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부모 심정으로서는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식이 다쳐가지고 누워있는데 가서 얼굴도 못 봤어요. 저 혼자 그냥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차라리 내가 다쳤어야 되는데 부모 심정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치고 네가 괜찮았어야 되는데 그런 심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행히 나아가지고 정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제게 집사람한테 종교에 대한 제안을 했어요. 여보, 한 지붕 밑에서 종교가 둘이라면 안 좋다더라. 당신 어쩌 나하고 원불교 교당에 나갈 마음 없어? 그랬더니 생각을 한번 해본다고 그래요. 생각해보고 그래도 없어 다음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나가자고. 그러고 집사람 손 잡고 와서 입교를 했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교당을 다니면서 가장 큰 보람은 제 집사람 원불교에 입교시킨 거였어요. 지금도 저 집사람은 어떻게 혹사를 하는지 다른 사람은 일을 안 해서 뭐라고 하는데 저는 일을 너무 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너무 한다고. 지금 열심히 참 마음으로는 열심히 이렇게 원불교 같이 다니고 싶고 그러지만은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수행담하고 그러니까 같이 나가자고 그러니까는 오늘 아니면 고추 딸 시간이 없다고 지금 고추 따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그 일선이 바빠가지고 교당에 많이 참석을 못하고 그럽니다. 교무님께서도 좀 이 점 참고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 사단 단장님도 많이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어머니 제 자신보다도 저희 집사람 건강을 위해서 너무 혹사하지 말고 본인의 건강 좀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도님들, 저희 집사람 건강과 저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좀 경례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말주변도 없고 말도 할 줄 모르는데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3단 김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기사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너무 사실은 어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교무님께 교무님 이거 엄청 큰 숙제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교무님께서 아 원장님이 그러시면 교도님들은 어떠시겠냐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교도님들 정말 신앙수련단 준비하시면서 정말 힘드셨겠다 라는 생각을 어제 했어요. 저도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적어왔거든요. 적은 거 읽어드릴게요. 전에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가 고향인 아주 작은 산골에서 3남 3녀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산과 바다가 뭐 길룡리 다 아시잖아요. 저희는 길룡리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 산골이거든요. 산과 바다가 둘러싸여 있는 작은 마을에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농사를 지으시며 저희 6남매를 키워오셨습니다. 농사일을 하시면서도 저녁이 되면 늘 독경집과 교전이 안방에 보였고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하며 저녁 기도 노래를 부르시는 어머님을 보고 어린 나이에 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엄마 옆에서 그거를 따라 부르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을 떼고 나서는 저녁 시간 되면 이제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독경집 이렇게 영주를 천지 연기 아심정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앞에 앉아서 독경집 따라 읽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저희 마을에서 길룡리 영산교단까지 걸어가려면 산을 하나 이렇게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언니 오빠들 따라서 그 산길을 이렇게 넘어가서 어린이 법회를 보러 가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가다가 막 머루도 따먹고 근데 그게 너무 재밌고 근데 그걸 하나를 법회를 보려고 그 산길을 1시간을 걸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백수 길룡리에서 더 넘어가서 그 백수 해안도로 있는 구술이라는 마을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넘어가서 교무님하고 법회를 보고 다시 걸어서 마을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을로 올 때 교무님께서 이제 저희가 어린이니까 어린이 법회 때 그 세부처님 대종사님 언제 오셨나 뭐 1890 이렇게 동요를 가르쳐 주셔요. 성가를 알려주셔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불렀는데도 지금도 그 노래가 잊혀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언니들이랑 또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마을로 넘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게 너무 마음의 평화였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엄불교가 집에서도 어머니도 그렇고 언니 오빠들 이게 이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도 자연스럽고 그냥 너무 익숙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맞이였던 큰오빠가 출가를 하고 익산에 이제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빠가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복지관 안에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빠가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복지관 근무를 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을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보니 그 원광 이념, 그 원광 어린이 농사를 짓는 원광 이념의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모습을 보니 아 우리 동생도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뭐 애들을 막 예뻐하거나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애기들을 뭐 어떻게 내가 해야겠다 이런 꿈이 있겠어요.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 오빠가 권유하고 그래서 오빠 말을 듣고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유아교육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고 다행히도 대학 안에도 원불교 동아리가 있어서 원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 다시 또 원광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원광에서 20년이 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도 전주에서 이제 효자교당에 다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관총교당까지 교무님 통해서 이제 여기 관총교당까지 오게 돼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도 원불교와 그냥
그냥 쭉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작년에 그냥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옆에서, 오빠의 권유 옆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여기 원강 어린이집이라는 직장에서 원불교를 단 한 번도 떠나 있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 자신한테 질문이 이렇게 던져지더라고요. 너는 왜 원불교 법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 하나를 이렇게 잘 쓰지를 못하고 있지? 나는 대조상님의 그 크신 뜻을 따라서 얼마나 신앙 수행을 잘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저한테 던져졌어요. 근데 제가 선뜻 그 질문에 답이 내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늘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맨날 마음 공부 잘합시다 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내 마음을 잘 쓰고 있는지, 나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주인이 난데 나는 내 마음을, 내가 주인인데도 내가 내 마음을 잘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우연한 기회에 코로나가 생기니까 이렇게 우리가 훈련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줌으로 전국에 있는 이렇게 뜻이 좀 이렇게 모아지는 각지 다른 교단에 계시는 교도님들하고 몇몇 교무님들께서 마음공부대학이라는 걸 열어주셔서 거기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마음공부대학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공부대학에서 이렇게 교무님들, 교도님들 이야기 나누는 거를 들어보니 내가 내 마음을 얼른 잘 알아차리고 들여다보고 돌리는 공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늘상 입으로 저희가 아까 방금도 읽었던 일상 수행의 요법이 그 계기로 제 삶에 새롭게 이렇게 스며드는 시간이 됐어요. 저희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하지만 경계가 생기면 어리석음도 생기고 요란함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 얼른 돌려서 내 마음에 정예계를 세우는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도 이런 어떤 경계가 오면 대소유의 이치를 모르고 분별심으로 불쑥불쑥 마음이 요란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요란한 마음을, 일어나는 마음을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는 마음 또한 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대종량 스님께서 내려주신 일상의 수행 요법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하고 마음 공부해서, 또 제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농사를 짓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한테 대종사님의 크신 뜻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저 또한 우리 아이들 모습 보면서 열심히 수행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주왕 김석환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저는 뭐라고 드릴 말도 없는데 이 자리에 섰네요. 아이고, 제가 여기에까지 오는 동기는요. 저는 온기 77년도 4월 29일에 입교를 했어요. 그런데 입교한 동기는
처음에는 제가 우리 남편을 따라서 여기저기 많은 거를 다니면서 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다니다 보면서 보니까 그쪽에 저기 사폭 교당에 원장님이 한번 저희 집을 한번 오셨어요. 질안에서 이제 그 식당을 내가 조그맣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오셔가지고 저는 교무님도 얼굴도 모르고 교무님이라는 뜻도 모르고 그냥 있었는데 어제 예쁘시고 그냥 하시는 교무님이 그냥 하얀 한복에다가 그렇게 입고 오셨는데 너무나 그 교무님 볼 때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 오셨냐고 했더니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교당에 나오시면 어쩔 거냐고 그래서 아유 교무님 저는 마음은 같은데 제가 그 교당을 갈 시간이 너무나 없어요. 내가 일이 너무나 바빠서 다음에 제가 언젠가는 내가 제가 한번 나가니까 꼭 그렇게 아시고 그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오늘 갑자기 여기를 오게 됐어요. 간촌을 거기서 이제 세월을 많이 살다가 여기 간촌을 오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게를 조그맣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저 입교 시킨 분은 관타원님 동서예요. 서경신 교도님이 저를 입교를 시켰었어요. 아이고 갖고는 그냥 뜻도 모르고 교당에 어떻게 다니는 그런 법도 모르고 그러는데 아우 언니 교당에 제가 입교시킬 테니까 가시냐고 그랬어. 저는 그래서 그래 그냥 무조건 대답을 하고 어떻게 그런지도 모르고 왔어요. 그랬더니 언제 한 번인가 사춘기 때 법인정 때 저를 데리고 오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매일 여기를 다녀도 어떻게 이렇게 뭔 사춘기절이 무슨 뜻인지도 어딘지 모르고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조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일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그러니까 조금 얻는데 아직도 많은 것을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잘 내가 수행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항상 제 마음을 내가 붙들고 있어요. 여기에다 마음 붙들고 있고 일원상 진리에나 그 개교 동기나 일원상에 대해서 그 뜻을 보고 교전책을 보면은 마음이 많이 와 닿아요. 닿은데 그 실천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또 내 마음이 흔들릴 때는 한 번씩 그 교전책을 떠들러 보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교전책을 보면은 많은 공부가 되고 마음이 또 이렇게 가라앉고 한 번씩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많은 공부는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말은 못 하고요.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저도 매일 주일마다 아이고 재밌네요. 인생사가 여기에서 다 나오고 또 공부하시는 현장감이 있어서 재미있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재미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역시 역사는 무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부임하는 교당마다 이걸 하거든요. 못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예, 관촌교당은 역시 저력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상시일기를 조금 봤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써서 내시는 걸 봤는데 예, 상시일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다른 내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겠다 싶어가지고 예,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계문을 왜 지키죠? 왜 대종사님께서 계문을 지키고 계문에 체크를 하라고 왜 하셨을까요?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생각도 안 나는데 왜 계문을 체크하고 마음을 대조해서 계문을 지켜라 이렇게 하셨을까? 예? 예?
네, 내 몸을 관리를 하고, 예, 예, 중생인 나를 부처님 만드는 일이죠. 계문 체크하고 계문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보통급은 원불교에 처음 와서 입교식을 하고 우리 이제 박세진 중앙님, 그 사모님인 김수양님 정도 되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마음을 보기 이전에 내가 강아지를 발로 펑 찼다 그러면 그걸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집에 그 살생을 했다, 이걸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부처님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중생의 마음으로 중생이 해야 하는 행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이 보통급에서는 내가 하는 행동을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신급 정도 되시면 한 교당 한 5년, 6년 정도 다니시면 이제 어느 정도 보통급은 졸업을 하시고 특신급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사람과 사람 만나잖아요. 보통급 때는 별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도 없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유념하다 보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5, 6년, 7, 8년 되면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당에 같이 다니는 사람, 단원, 또 개 모임하는 친구들이 보여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특신급에 해당되는 조목이에요. 계문.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난 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나 혼자 있을 때는 잘난 체 안 하잖아요. 그죠? 나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행동을 하고 내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고 하는데, 이제 옆에 친구가 있다거나 이제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있다거나 하면 이제 그 사이에서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런 마음이 나는구나, 이렇게 사람과 사이 관계를 원활하게 좋게 잘 운영해 가는 그런 계문이 특신급이에요. 보면 내용을 보면 거의 그래. 그리고 법마 상정급은 이제 한 10년, 20년 넘어 교당을 다니는데, 이때는 속 깊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보통급 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체크를 한다면, 법마 상정급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걸 보고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이 이번 달에는 한 7명, 8명 정도가 상실기를 제출을 하시다가 마시다 이렇게 하셨지만, 보면 계문 체크하는 데는 다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분도 동그라미 치셨네? 아니 이분도 그랬네? 누가 동그라미 치자고 약속하셨나? 내가 언제 동그라미 치라고 가르쳤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문 거기는 범한 횟수를 적는 거예요. 범한 횟수. 그러니까 암한심을 내지 말자. 이게 참 얼마큼 범했는지를 모르는데, 암한심 나오는 걸 관찰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암한심이 몇 번 나왔는지. 10개를 어떻게 기억을 하냐. 그럼 암한심 하나 가지고만 사시면 돼요. 암한심 하나 가지고 내 마음에 암한심이 안 나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다 공표야.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야. 이 상시일기대로 제가 해석을 하자면 한 번도, 한 달 내내 암한심이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교도님이 체크한 거는 안 나올 수가 없죠. 하루에도 5-6번 나오고 10번도 더 나오는데, 암한심이 나온 걸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암한심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 이거 이제 일기, 정기일기나 상시일기 이렇게 일기를 쓰는 거지만, 감각감상이나 심신작용 처리하는 걸 내용을 상세하게 쓰는 건데, 그게 아직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고개 드는 암한심, 내 마음속에 슬며시 나도 모르게 삐죽이 나오는 그걸 탁 체크를 해서 또 나오네 해서 개수 받을 정자로 오늘 그러니까 3번, 4번 쓸 수는 없잖아요. 아까 나왔지, 지금 나왔지. 그래서 3번 쓸 수는 없으니까 바를 정자로 나왔어 1번. 또 살다가 또 나와서 2번. 그러니까 바를 정자 요걸로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나온 횟수를 기록을 하는 거고,
법마 상정금 조항이 너무 많아요. 뭐 그러면 나는 탐심이 주로 많이 나오는 걸 딱 잡고 그거를 토를 떼는 거예요. 탐심이 많이 난다. 탐심이 많이 난다. 또 특신급에 나태심이 많이 난다. 나태심. 하기 싫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이 하루에 한 번도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거 한 번 나왔다. 근데 이제 특신급에서는 한 번 나왔는데 나태심이 나서 그대로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체크를 하는 거고, 법마 상정급에서는 탐심이 났다. 나태심도 원래는 자기 몸을 육신을 위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말이 감정이거든요. 탐심이 마음속에 몇 번 나오는지 그거를 바를 정자로 기록을 이제 9월 달부터는 그렇게 기록을 하셔서 이걸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덕실 덕사님 나오시죠? 네, 덕사님. 네, 끊임없이 아주 그냥 하루도 안 빼놓고 열심히 쓰시는데 이번은 9월 달부터는 이제 계문 체크하는 거 조금 주력하셔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대로 골라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면지예요. 아니 양면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우니까 9, 10, 11, 12는 뒷면에 체크해 주시면. 그랬더니 뒷면 기술이라고 썼거든요. 네. 2주에 한 번씩 내요. 저는 6주에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요게 이면 쓰려고 뒤에다 기대어도 2주에 네, 한 번씩.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날짜를 여기다 개월수로 썼어요. 네. 9월달 그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타원님. 네, 우리 선타원님. 우리 덕사님은 교정 공부를 참 열심히 하세요. 하루에 60분, 80분 그렇게. 네, 선타원님은 이제 하시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는 많이 안 하시는데 교전 보는 공부는 많이 안 하시는데 우리 선타원님께서도 이면지 뒤에 90, 11, 12는 이걸로 해주시고요. 처음에 몰랐어요. 이면지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지타원님. 지타원님. 예, 우리 지타원님도 참 열심히 써주시는데 계문을 다 동그라미 쳐갖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 예. 그다음 강타원님 오세요. 앞으로 계속. 예. 자, 지금까지 내신 거. 예, 강타원님. 아, 예. 모여서 공부하십시다. 계문 체크하는 거. 예, 동그라미만. 네. 이제 마음이 몇 번 나오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우리 길타원님. 아, 길타원님 한 2달 쓴 걸 그냥 제가 여기 서랍에다 넣어놔서 빼먹을 뻔했습니다. 아, 길타원님, 법사님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졸업하셨어요. 예, 길타원님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전윤진님, 봉타원 김보윤님, 김조경님. 네. 보세요. 앞으로 다시 한번. 예, 우리 봉타원님 이제 시작하셨어요. 네, 앞으로 다시 쭉. 김조경님. 네, 김조경님 단장님 나오세요. 네, 김조경님 단장님 안 오셨네요. 예, 지타원님 오셔서 전달해 주세요. 오늘 방학간에 일이 많은가 봅니다. 네, 끝나고 전달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은 좀 확실하게 계문 체크랑 하시고, 이제 총부에서도 이 법사 승급에 계문 상실이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교무들이 감각감상도 써서 내라 막 이렇게. 근데 다행히 저희는 법사님 올라갈 분들이 안 계세요. 3년 동안 앞으로. 그래서 제가 좀 편합니다. 안 그러면 날마다 쓰라고 하고 받아서 제가 사인해서 교구장님께 올리면 교구장님이 또 총부로 보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 공부를 그동안 안 시켰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키라고 그렇게 교단 정책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